안녕하세요. 강희성입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안내를 드렸던 종목,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했으면 좋았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홍콩 항생지수가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약 5%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후 들어서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AP위성이라는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어제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오늘 시초가에서 조금 매수세 들어오면 이건 추천 나가야겠다라고 저는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1,450원인데 1,700원 9시 5분에 안내를 드렸죠. 그래서 오늘 고가는 17%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하신 분들은 한 15% 이상 수익을 보셨을 것 같은데 15% 가까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장 같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새 시장 흐름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세가 갑자기 쏟아졌는데 오늘은 또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굉장히 매매할 종목들도 꽤 있었고, 오늘 시장 분위기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할 만하죠.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딩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요럴 때 수익을 다 놓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기술을 익혀놓으면 여러모로 좋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AP위성 제가 왜 들어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제 AP위성 같은 경우 이제 갭을 띄워준 다음에 종가가 약 한 9%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제 이 흐름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왜? 여기에서 매수세가 한번 들어와 줬고, 이게 저는 나갔다라는 게 나갔다는 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내일 한번 슈팅 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매수세 한번 들어올 때 9시 5분경 1,750원에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1,700원에 안내를 드렸네요. 그래서 오늘 진입을 하신 분들은 약 15% 가까운 15% 가까운 고가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시면 15%인데 나눠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뭐 10% 가까운 수익은 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입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약세로 출발하였거든요. 그런데 우주항공 이쪽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강하게 올라오면서 나항공 우주항공 섹터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시아나 IDT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같이 살펴보긴 할 건데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쭉쭉쭉 치고 올라가긴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건 진입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딱 보시면 밀린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에 좀 힘을 실어줬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오늘 강하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리고 그동안 어떤 물려있는 매물을 그냥 강하게 소화하면서 오늘 만약에 아시아나 IDT 장 초반에 좀 보신 분들은 조금 진입을 해보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한 이런 이런 거 한 13,750원에서 비중을 조금 분할로 해서 이 구간이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시아나 IDT 오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지금 상한가를 말아버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수익이 대략적으로 어, 충분히 5% 이상은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IDT. 그래서 오늘 상한가 한번 깨지긴 깨졌었네요. 현재가 한번 보면 4만 주 정도로 막았는데 상한가가 한번 깨졌다. 요거는 사실상 상한가가 한번 깨지면은 힘이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오늘 좀 강하게 장 초반에 끌어올렸다라는 점,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왜? 최근 고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였죠. 여기서 횡보 하다가 다시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 6,500원 구간 돌파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예, 이거는 뭐 따로 뭐 돌파 관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시장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6,500원에서 태경비키 6,500원 볼까요? 6,500원 그냥 가볍게 뚫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시세를 줬다가 한번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뭐 7,000 고가를 찍고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인 다음에 거의 제자리로 왔었다가 다시금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요새는 이런 패턴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쭉 올렸다가 다시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서 뭐 이런 구간에서만 좀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서 좀 낙주로 추가 매수를 계속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다시금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조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그래서 평단을 좀 낮추고 분할로 털고 나오는 게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꺾이는 듯 하다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건 이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요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신 거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짝 여기서는 좀 비중을 줄였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깨지는 부분에서. 오늘 그래서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 초반에 매매를 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동안 좀 써먹었던 테마죠. 좀 써먹었던 테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시세를 저는 줄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시세를 주더라도 9,0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밀릴 수 있겠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하게 여기서 9,000원 구간에서 좀 헤매다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탄탄한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조금씩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여기서 살짝 횡보한 듯 하고 다시금 시세를 피용 하고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끝난 듯 싶을 때에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좀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2차 매수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1차 매수 기회는 여기서 지금 음봉 나왔고 여기서는 지금 진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오늘 제주은행에서 수익 내기는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보고 그날 흐름을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복귀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왜 매매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려면은 반드시 내가 어떤 자리에서 왜 진입을 했지?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왜 수익이 안 났고 난 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을까? 여기서 더 버틸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9,000원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했었어도 맞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만약에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밀리지 않고 9,000원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하지만 물려있는 매물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홍콩 항생지수가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중국 증시에 영향을 크게 받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대장은 연우였던 것 같은데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늘 거래량이 많지 않았고 전일 거래량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저는 매매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도 뭐 이런 자리에서 잘못 물리면 뭐 4%, 5% 가까이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것도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서 가끔 시세를 주는 종목인데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승 시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쭉 밀릴 수가 있고 이런 구간에서 또 추가로 나오더라도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이 많은 종목들은 시세가 나왔을 때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종목 많았는데 조금 내가 놓쳤다 이렇게 판단되신 분들은 오늘 뇌동매매 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막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아서 그럴수록 여러분들 차분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출 줄 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큰, 큰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 그것을 막는 방법. 자, 첫 번째 뇌동매매입니다. 자,
수익을 놓쳤거나 손실을 보았을 때 감정이 흔들려 아무 올라가는 종목에 따라 들어가게 되는 현상. 자,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여러분들 감정이 흔들릴 때, 아, 지금 내가 감정이 흔들리고 있구나. 멈춰야 되겠다. 멈춰.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멈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을 가라앉히신 다음에 다음날 매매를 하시거나, 그렇게 좀 감정 컨트롤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손절 실패입니다. 급락이 나올 때 비중 축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한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한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쏟아졌을 때 손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급락이 나올 때는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추가 매수하여 평단가 부근에서 최대한 비중 축소. 아시겠죠, 여러분들? 뇌동매매와 손절 실패가 큰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일지 작성 또는 오늘의 매매 복귀입니다. 요것 정도만 좀 지켜주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매매 확률이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손절을 제때 하는 것도 굉장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꼭 수익이 나야만 실력이 아니고 손실을 막는 것도 실력이기 때문에 항상 손실을 본 날도 나는 오늘 여기서 손절을 해서 굉장히 잘했어. 그리고 수익을 보셨다면 오늘 여기서 진입을 해서 여기서 굉장히 좀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잘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식시장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거에 좀 개의치 않으시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분명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